저는 마이클 벤슨이라고 합니다. 25해 동안 캘리포니아 엘크 크릭 소방서에서 근무했던 소방관이었죠. 이제는 은퇴한 몸이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는 여전히 제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진돗개 불꽃이입니다. 불꽃이를 만난 건 2년 전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동물보호소 봉사를 하는 친구 샘 윌슨의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마이클, 여기 특별한 녀석이 있는데 한번 봐줬으면 해. 그 말에 별 생각 없이 방문했던 보호소에서 저는 구석에 웅크린 채 모두를 경계하는 한 마리 진돗개를 만났습니다. 갈색 털과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에서 온 진돗개야. 이름은 불꽃이라고 해. 주인이 미국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데려갈 수 없어 여기 맡겼대. 경계심이 강해서 입양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샘의 설명을 듣는 동안 불꽃이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통했다고 해야 할까요? 소방관으로 살아온 제 모습을 알아본 듯한 그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은퇴 후 허전했던 제 집에 불꽃이를 데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불꽃이는 구석에 숨어 제가 다가가면 으르렁거렸죠.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고 함께 조용히 앉아 책을 읽기도 했어요. 한 달이 지날 무렵 불꽃이는 제 방으로 들어와 침대 옆에 누웠습니다. 그때 알았죠. 이 녀석이 드디어 저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엘크 크릭은 북부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로 울창한 숲과 맞닿아 있어요. 아름다운 자연환경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러 오지만 그만큼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산불 위험이 높아져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죠. 소방관 생활을 오래 한 저로서는 산불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날은 7월의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불꽃이와 함께 뒤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갑자기 불꽃이가 귀를 쫑긋 세우더니 서쪽 하늘을 응시했어요. 저도 따라보니 저 멀리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경험상 이건 작은 불이 아니었어요. 곧 비상 사이렌이 울렸고 휴대폰으로 긴급 대피 알림이 왔습니다. 엘크 크릭 서부 지역 산불 발생, 즉시 대피하십시오. 서둘러 중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불꽃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동네를 빠져나가는 길에 이웃집 헬렌 모리슨의 딸 세라가 다급하게 뛰어왔어요. 마이클, 도와주세요. 엠마가 보이지 않아요. 헬렌의 손녀 엠마는 8살 소녀로 오늘 세란의 집에 놀러 왔다가 대피 소동 중에 사라졌던 겁니다. 소방관 본능이 되살아났어요. 언제 어디서 마지막으로 봤어? 세라의 말에 의하면 엠마는 뒷마당에서 놀다가 숲 쪽으로 뛰어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키우던 토끼를 찾으러 간 것 같다고요. 제 마음속에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내가 찾아볼게. 너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차에서 불꽃이를 내리고 뒷마당을 통해 숲으로 향했어요. 이미 멀리서 불길이 보였지만 아직 이 지역까진 번지지 않았습니다. 불꽃아, 엠마를 찾아야 해. 도와줄 수 있겠니? 마치 제 말을 이해한 듯 불꽃이는 코를 땅에 대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진돗개의 뛰어난 후각과 지능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한다는 걸 알았지만 과연 소녀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죠. 불꽃이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어요. 작은 분홍색 머리핀이 땅에 떨어져 있었죠. 엠마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불꽃이는 그 냄새를 맡더니 결연히 숲속으로 뛰어들었고 저는 곧바로 뒤를 따랐어요.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방관 경험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위험에 빠지기 전에 30분 정도 시간이 있을 거라 판단했죠. 엠마, 엠마. 제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버렸습니다. 불꽃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10분 정도 달렸을까? 작은 계곡 앞에 도착했을 때 불꽃이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짖기 시작했죠. 계곡 아래로 내려가 보니 작은 바위 틈에 웅크리고 있는 엠마를 발견했어요. 눈물과 그 흐름으로 얼룩진 얼굴이 제 가슴을 저렸습니다. 엠마, 괜찮아. 이모랑 마을 사람들이 널 찾고 있어. 이제 데리고 갈게. 소녀를 안아 올렸지만 문제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불길이 우리의 탈출로를 차단했어요. 연기는 점점 짙어져 호흡이 어려워졌고 엠마는 기침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도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했죠. 오래전 현장에서 다친 부상이 이런 상황에서 되살아나는 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였어요. 불꽃이가 갑자기 짖더니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불꽃이의 단호한 태도에
그 방향으로 따라가기로 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엠마를 안고 불꽃이를 따라갔죠. 놀랍게도 불꽃이는 우리를 작은 개울가로 인도했습니다. 물이 있는 곳은 잠시나마 불길에서 안전할 수 있었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연기가 너무 짙어 앞이 보이지 않았고 엠마의 상태도 걱정되었습니다. 제 셔츠를 찢어 물에 적셔 엠마의 코와 입을 가렸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이대로는 3명 모두 위험했습니다. 기진맥진했을 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 짙은 연기 속에서 그들이 우리를 발견할 리 없었죠. 그때 불꽃이가 제 옆에서 자리를 떠나 개울가 근처의 넓은 바위로 뛰어올랐어요.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쉴 새 없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헬기에 닿을까 싶었지만 놀랍게도 헬기가 우리 방향으로 선회하기 시작했어요. 구조팀은 우리를 발견하고 하강했습니다. 이럴 수가. 마이클 벤슨, 은퇴했다더니 또 현장에 있네요. 예전 동료 데이비드 카터의 목소리였어요. 대피해야 해요. 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어요. 엠마를 먼저 들것에 태웠고 이어서 제가 오르려는데 불꽃이가 갑자기 괴로운 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연기 흡입이 심했던 거예요. 불꽃이도 데려가야 해. 제 절박한 외침에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걔도 데려가자. 무거운 불꽃이를 안아 헬기에 태웠습니다. 헬기가 상승하면서 아래로 보이는 불길이 우리가 있던 자리를 삼키고 있었어요. 몇 분만 더 있었다면 우리는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엠마는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불꽃이는 동물병원으로 보내졌어요. 저는 몇 군데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제 마음은 온통 불꽃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엠마의 어머니 세라는 병원에 와서 저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마이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감사하실 분은 따로 있어요. 불꽃이가 진짜 영웅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뉴스에서는 이미 우리 이야기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은퇴 소방관과 그에게 산불 속에서 어린 소녀 구조. 기자들이 병원으로 몰려왔고 저는 간단히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동물병원에 있는 불꽃이에게 가 있었어요. 수의사 린다 클라크의 소견은 심각했습니다. 연기 흡입으로 인한 폐 손상이 심해요. 특히 오랜 시간 불길 속에서 짖느라 더 많은 연기를 마셨을 거예요. 정밀 검사와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비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엠마는 금방 회복되어 퇴원했지만 불꽃이는 위중한 상태로 2주를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병원을 찾았어요. 때로는 불꽃이 곁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죠. 불꽃아, 제발 버텨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내 곁이야. 제 속삭임에 불꽃이는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지만 그 모습이 더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놀랍게도 엠마와 그녀의 학급 친구들이 매일 병원에 카드와 그림을 보내왔어요. 우리의 영웅 불꽃이에게라고 쓰인 그림들은 병실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엘크 크릭 주민들도 성금을 모아 불꽃이의 치료비를 돕겠다고 나섰어요. 제가 거절했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CNN, ABC 같은 전국 방송에서도 취재 요청이 왔지만 불꽃이가 회복되기 전까진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제게는 오직 불꽃이의 건강만이 중요했으니까요. 다행히 3주 후 불꽃이는 위기를 넘기고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린다 수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진돗개의 회복력이 정말 놀랍네요. 다른 개였다면 이런 상태에서 살아남기 힘들었을 거예요. 불꽃이가 퇴원하던 날 병원 앞에는 엘크 크릭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엠마와 그녀의 학급 친구들, 소방서 동료들, 그리고 많은 이웃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환영해 주었어요. 환영해, 우리의 영웅 불꽃이.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불꽃이는 약해진 몸으로도 꼿꼿이 걸어나와 모두에게 인사했죠. 그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집에 돌아온 후 불꽃이는 천천히 일상으로 복귀했어요. 매일 엠마가 방문해 함께 놀았고 주민들은 특별한 간식과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한 달 후 불꽃이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을 때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특별 행사가 열렸어요. 엘크 크릭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의 행사였죠. 행사장에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시장 프랭크 윌리엄스가 무대에 올라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용기와 희생을 보여준 두 영웅을 기리고자 합니다. 마이클 벤슨과 그의 반려견 불꽃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어린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입니다. 엠마가 무대에 올라와 손수 만든 메달을 불꽃이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불꽃이 아저씨,
저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행사장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예전 직업의 연장선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불꽃이에요. 한국에서 온 이 특별한 개가 보여준 지혜와 용기는 제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국적이나 종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그날 행사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국적으로 퍼졌고 CNN에서 우리를 스튜디오로 초청했습니다. 불꽃이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진돗개라는 한국 견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한국의 수호견, 미국의 영웅이 되다라는 제목의 특집 다큐멘터리까지 제작되었죠. 예상치 못한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는 구조견 평가위원회에서 불꽃이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했어요. 전문가들은 불꽃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놀라웠어요. 이 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생명구조 판단력과 현장 대응 능력이 모두 전문 구조견 이상입니다. 특히 진돗개라는 견종이 가진 특성이 이번 사건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가 공개되자 예상치 못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외래견에게 미국 훈장을 준다고 라는 비판 기사를 실었고 일부 시민들은 미국 경찰견이나 구조견이 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진돗개에 대한 문화적 편견과 왜곡된 시선으로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침묵했지만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느꼈어요. 지역방송의 인터뷰 요청을 수락하고 출연했습니다. 불꽃이는 국적보다 앞서 행동으로 증명한 영웅입니다. 견종이나 출신지가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불꽃이가 미국 개든 한국 개든 그날 엠마는 구조되었고 살아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제 발언 이후 엠마와 그녀의 학부모들이 SNS에서 불꽃이 지지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Our hero has four paws. 우리의 영웅은 네 발을 가졌다라는 해시태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국제동물 권익단체들도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반대 의견도 더욱 거세졌죠. 사회적 논란은 커져만 갔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영웅 훈장 수여를 앞두고 위원회 내부에서도 격론이 벌어졌다고 해요. 미국 본토가 아닌 한국에서 온 견종이라는 이유로 일부 위원들이 거부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론에 알려지자 더 큰 논란이 일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결정일 당일이었습니다. 엠마가 위원회 앞에 직접 나타난 거예요. 작은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엠마 모리슨이에요. 그날 불꽃이 삼촌이 아니었으면 전 지금 여기에 없어요. 불꽃이는 저를 찾아내고 연기 속에서도 구조대를 불러주었어요. 저에겐 그게 중요해요. 불꽃이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불꽃이는 제 영웅이고 모두의 영웅이에요. 10살도 안 된 소녀의 진심 어린 호소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불꽃이에게 영웅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어요. 진돗개로는 최초, 외국 출신 개로는 두 번째 수상이었습니다. 수여식 날 워싱턴 D.C.의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불꽃이는 특별 제작된 조끼를 입고 당당히 입장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 로버트 슐츠가 직접 훈장을 걸어주었죠. 오늘 우리는 종과 국경을 초월한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불꽃이는 모든 이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진정한 영웅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이 개는 단순한 구조견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이자 우리 모두의 희망이었습니다. 불꽃이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인종이나 국적, 심지어 종을 초월하는 가치입니다. 오늘 저는 그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요. 훈장을 받은 후 불꽃이는 엘크 크릭의 작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제 매주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안전 교육을 돕고 지역 소방서의 명예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엠마와는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해 주말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합니다. 저는 이제 불꽃이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반짝인다고요. 산불의 위기 속에서 만난 진정한 영웅, 한국에서 온 진돗개 불꽃이. 그 아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물해준 진정한 영웅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걔는 그저 동물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불꽃이의 눈빛에서 본 그 영혼과 의지는 어떤 인간보다도 순수하고 용감했다는 것을, 국적도 종도 초월한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 아닐까요? 불꽃이는 저에게
그리고 엘크 크릭 모두에게 그 대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훈장 수여식 이후 6개월이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불꽃이와 저는 엘크 크릭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제는 도시 유명 인사가 된 불꽃이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어린아이들은 달려와 반갑게 인사했죠. 불꽃이는 그런 관심을 즐기는 듯 꼬리를 흔들며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마이클, 잠시 시간 있으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엘크 크릭 초등학교 교장 다이앤 피터슨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다이앤. 무슨 일이신가요? 다이앤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학교 진로의 날 행사에 불꽃이와 함께 와주셨으면 해요. 아이들에게 영웅이란 무엇인지, 용기란 무엇인지 들려주세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물론이죠.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꽃이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구조사건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저를 새로운 결심으로 이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제 동생 스티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스티브, 도움이 필요해. 스티브는 아동도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있었죠. 뭔데, 형? 제가 불꽃이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자 스티브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내가 그림을 그려줄게. 2달 동안 저와 스티브는 함께 작업했어요. 저는 이야기를 썼고 스티브는 아름다운 사파를 그렸습니다. 우리는 책 제목을 불꽃이 국경을 넘은 영웅으로 정했어요. 출판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작은 지역 출판사에서 우리 책을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그들도 불꽃이의 이야기에 감동했다고 했죠. 책이 출간된 날 지역 서점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깜짝 놀랐어요. 엠마와 그녀의 가족, 소방서 동료들, 그리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책을 사러 왔습니다. 불꽃이는 당당히 제 곁에 앉아 책에 발도장을 찍어주는 특별한 사인회를 했죠. 전국에서 발자국 사인을 하는 저자는 불꽃이가 유일할 거예요. 농담을 하자 모두가 웃었습니다. 놀랍게도 불꽃이 국경을 넘은 영웅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아마존 어린이 도서 분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학교에서 학습 자료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책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동물보호소와 화재 피해자 지원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불꽃이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원했으니까요. 출간 2달 후 뉴욕의 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불꽃이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어린이들에게 용기, 봉사, 희생의 가치를 가르치는 훌륭한 교육 자료가 될 것이라며 저와 불꽃이의 실제 모험을 기반으로 한 동화책 시리즈를 제안했죠.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불꽃이는 책 속 주인공이 되었고 저는 작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전국의 학교와 도서관을 방문하며 아이들에게 용기와 봉사의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불꽃이는 어디서나 스타였죠. 얌전히 앉아 제 이야기를 듣다가도 아이들이 다가오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진돗개 특유의 품위와 온화함이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날 한국 대사관에서 초청장이 도착했어요. 한미 우정의 날 행사에 불꽃이와 함께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수락했어요. 워싱턴 DC의 한국 대사관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많은 귀빈들이 참석했습니다. 불꽃이는 특별 제작된 한복 디자인의 조끼를 입고 당당히 입장했죠. 한국 대사 이정우는 불꽃이에게 특별한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진돗개 불꽃이는 한국의 자랑이자 양국 우정의 상징입니다. 오래전 한국의 왕실을 지키던 진돗개의 후손이 이제는 미국에서도 생명을 지키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행사 중에 한 한국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불꽃이의 한국 이름 불꽃이의 의미를 아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보호소에서 그렇게 불렀고 그 이름이 멋지게 느껴져 그대로 부르고 있어요. 기자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불꽃이는 한국어로 작은 불꽃이란 뜻입니다. 산불 속에서 생명을 구한 개에게 이보다 더 운명적인 이름이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불꽃이의 이름, 제 소방관 경력, 그리고 그 산불까지. 운명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것이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 방문 제안도 받았지만 불꽃이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해 장거리 여행은 미루기로 했어요. 대신 화상 연결로 한국의 어린이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모인 아이들은 불꽃이를 보며 환호했고 열심히 영어로 질문을 던졌어요. 불꽃이는 무서웠나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나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최대한 쉽게 답변했습니다. 한국 아이들과의 만남 이후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불꽃이의 이야기를 통해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거죠. 영웅들의 다리브리지 어브 히로즈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한국과 미국의 초등학생들이 화상으로 만나 서로의 문화와 영웅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로그램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어요. 처음에는 몇 개 학교로 시작했지만 곧 양국의 수십 개 학교가 참여하게 되었죠. 아이들은 자신들의 지역 영웅, 전통 설화,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넘어 아이들은 용기와 희생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배웠어요. 불꽃이의 건강은 화재 후유증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활기차게 생활했습니다. 저는 불꽃이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정을 조절했어요. 가끔은 행사를 거절하기도 했죠. 불꽃이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엠마는 이제 13살이 되었고 매주 토요일이면 우리 집에 와서 불꽃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동물과 교감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저는 커서 수의사가 될 거예요. 불꽃이처럼 용감한 동물들을 돌보고 싶어요. 엠마의 꿈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벽난로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불꽃이는 제 발치에 누워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있었을까? 은퇴 후 적막했던 일상에 불꽃이가 찾아왔고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화재 사건 이후 저는 지역 소방서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달려가고 싶었어요.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에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불꽃이도 함께했죠. 아이들은 불꽃이를 보면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소방서 동료 데이비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자네와 불꽃이 덕분에 올해 화재 신고가 30% 줄었어.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화재 안전에 대해 가르치는 모양이야.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불꽃이가 한 명의 생명을 구한 것을 넘어 이제는 예방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봅니다. 불꽃이는 마당에서 엠마와 놀고 있어요. 여전히 활기차게 달리진 못하지만 그 지혜로운 눈빛은 변함없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개가 제 인생을 그리고 이 지역 사회를 얼마나 크게 변화시켰는지 생각하면 경이롭기만 합니다. 타인을 위한 희생, 국경을 넘는 우정, 그리고 모든 생명의 소중함. 불꽃이는 그 모든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어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걔는 그저 동물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불꽃이의 눈빛에서 본 그 영혼과 의지는 어떤 인간보다도 순수하고 용감했다는 것을, 국적도 종도 초월한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 아닐까요? 불꽃이는 저에게 그리고 엘크 크릭 모두에게 그 대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